이란 해안방어 전략의 핵심인 지하 미사일 도시가 사실상 봉쇄 상태에 직면하며 30년 구축 교리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초 미 해군 구축함들을 향한 이란의 대규모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이란의 지하 터널 네트워크가 외부로부터 체계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7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트럭스턴, USS 라파엘 페랄타, USS 메이슨 홀을 향해 이란군이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을 동원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CENTCOM는 이번 공격이 아무런 도발 없이 자행되었으며 미국 측의 자산 피해나 인명 손실은 전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전 직후 이어진 미국의 정밀 보복 타격은 이란이 30년간 공들여온 지하 요새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공격 근원지인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지휘 통제소, 정보 감시 노드를 정밀 타격했으며 특히 미납주의 반다르 칸간 기지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타격은 단순한 상징적 대응을 넘어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미사일 발사를 위해 외부로 노출한 지점들을 정확히 찾아내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이 자랑하던 지하터널의 불침번 신화가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인근의 캐슘섬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기 위한 이란 비대칭 해전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퇴역 레바논 주장 하산 주네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캐슘섬 지하에 거대한 미사일 도시가 구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하 네트워크는 수백 기의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수용하며 해협을 물리적으로 폐쇄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이란 국영TV는 알리레자 탕시리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이 직접 터널 내부를 시찰하며 미 해군 함정을 겨냥한 미사일들을 공개하는 모습을 방영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이 터널 자체를 파괴하는 대신 터널과 외부 세계를 잇는 인터페이스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3월 17일 미 중부사령부는 5,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인 GBU-71을 동원해 해안가 미사일 기지들을 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터널의 출입구와 통기구, 보급로가 붕괴되면서 이란의 막대한 미사일 재고가 지하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란의 전략적 위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밖으로 꺼내 쏠 수 없는 창고 고립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는 이란의 군사적 억제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하 미사일 도시가 직면한 전술적 위기는 단순히 시설의 파괴를 넘어 군사 운용 능력의 완전한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이 2025년 6월 크네세트 외교국방위원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분쟁 초기 이란은 약 2,500기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500기 이상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었으나 더욱 주목해야 할 수치는 공습으로 손상된 터널 네트워크 안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약 800기의 미사일입니다. 이는 이란 미사일 전력의 상당수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출구가 봉쇄되어 생매장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술적 봉쇄는 2026년 2월부터 5월 사이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캐슘섬의 단단한 퇴저감과 암염층을 굴착하여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누르, 놀, 카데르 퀘이들, 가드르 380 투웨이들 380 등 사거리 1000km 이상의 대함 크루즈 미사일과 유조선 공격용 실크원 미사일이 대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산 전체를 무너뜨리는 대신 미사일 발사대 차량이 외부로 나오는 통로인 터널 입구, 환기구, 지휘 노드를 정밀 타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발사대 사냥 작전 당시 이스라엘은 293개의 활성 발사대를 타격했으며 이 중 95개는 터널 입구와 수직 갱도가 붕괴하면서 내부에 매몰되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17차례의 공중작전을 통해 약 200개의 발사대가 파괴되었고 추가로 80여 개가 터널 입구 붕괴로 운용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 수량 자체는 여전히 막대하지만 정밀 타격으로 인한 잔해의 출구가 막히면서 미사일 도시는 사실상 미사일 무덤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하 시설의 구조적 등급에 따른 피해 양상도 뚜렷합니다. 수심 100피트 내외의 3등급 물류 기지는 지표면 타격에 매우 취약하며 200-260피트 깊이의 2등급 생산시설 역시 지속적인 정밀 타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400피트에서 최대 1500피트 깊이의 1등급 전략 기지는 물리적으로 안전하지만 이들 역시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가 차단되면 전술적 가치를 상실합니다. 3월 17일 미 중부사령부의 공습은 캐슘섬의 폭격 부두와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 시리크 및 반다르 카미르의 해안 노드를 수술하듯 정확히 타격하여 이란의 해안 거부 네트워크를 마비시켰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지휘 체계가 붕괴된 점이 전황을 가속화했습니다. 3월 26일 이스라엘군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 전략의 설계자인 알리레자 탕시리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을 반다르 아바스에서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정보국장 베남 레자이를 포함한 해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제거되었습니다.
터널 운영 프로토콜과 발사 시퀀스를 숙지한 핵심 지휘부가 사라지면서 현재 이란 해안 미사일 전력은 전략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중간급 지휘관들에 의해 분산 운용되고 있습니다. 5월 7일 미 구축함을 겨냥한 공격은 이러한 지휘 체계의 단절 속에서 감행된 무모한 조직적 반사작용이었으며 이는 결국 이란의 전술적 선택지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은 이제 단순한 교전을 넘어 전 세계적인 경제 및 인도적 위기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26달러를 돌파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유지되었으나 5월 7일의 교전 실패는 이란의 억제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은 분쟁 이전의 5%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약 2,000척의 선박이 걸프만 내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걸프협력회 ULCC 국가들은 식량 칼로리 섭취량의 80% 이상을 이 해협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3월 중순에는 식량 수입의 70%가 차단되는 공급 비상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비톨 바이톨리의 CEO 러셀 하디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총 10억 배럴 규모의 석유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이미 6억에서 7억 배럴의 손실이 확정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혁명수비대는 무너진 터널 입구를 재건하고 군사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60%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과 기본 서비스의 붕괴, 그리고 경제 파탄으로 인한 역사적인 시위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정권은 2026년 1월과 2월 내부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자국민 3만 명 이상을 학살하는 유례없는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이란군이 직접 매설한 기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해협을 개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고는 이란 군사지휘 체계의 와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외교적으로도 이란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이란 협상은 4월 12일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군 봉쇄를 선언하고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허가를 받은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국제수로의 통행권을 결정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레드라인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이란이 20년 넘게 구축한 지하 미사일 도시는 산속에 미사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끊긴 상태에서는 거대한 금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세계 항모강습단과 F-3RC, 아파치 헬기 등 압도적인 전력을 배치한 미국의 정밀 타격은 이란의 지하 변기창을 지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쇄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이란이 이 고립된 상황에서 외교적 협상 테이블로 복구할 것인지 아니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